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유선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XR 콘텐츠 제작 기초로서 XR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주시고 이 기사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생들하고 강의 시작 전에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상 특정 용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가령 현대전자나 이런 용어들을 보셔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기사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만 봤을 때는 요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기사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30여 년 전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랑 XR,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나온 개념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개념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조금 더 구현화가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게 지금 최근에 용어의 통칭으로 XR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입니다. XR의 주요 이제 컨텐츠로는 VR 컨텐츠와 AR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하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만들어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VR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컨텐츠 관점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이 어떤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이슈지만은 또 다른 이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감각 채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HMD라는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시각과 청각까지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이제 햅틱 기술이라고 해서 뭔가 만질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후각 기술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유채꽃밭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정유 공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됐었을 때 후각 정보까지 진행이 되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미각은 그렇게 이제 활발한 연구는 아닌데 미각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가상현실에서 특정한 맛을 봤었을 때 이런 맛에 대한 미각 정보까지 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V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VR 컨텐츠는 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R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장감과 몰입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혹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을 저희가 임장감과 몰입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상현실 안에서 제가 어떤 다른 사용자들 혹은 다른 객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주요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소로는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는 다양하게 이동을 한다거나 도구를 쓴다거나 원래 원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 행동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만들어낸 그 틀 안에서만 저희가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도 VR 컨텐츠의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은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존재하게 만들어낸 주요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는 임장감과 몰입감, 그리고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저희가 주요 이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타겟은 이제 XR 리얼리티, XR 확장현실에 대한 용어를 말씀을 드리려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확장현실이라는 거 용어 자체는 사실은 요 아래쪽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요. 요 표는 뒤에 제가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확장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확장현실 X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믹스드 리얼리티라 그래가지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오가는 일련의 혼합됐다라 그래가지고 혼합현실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뒤에 이제 좀 더 계속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상현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생각하시면 사실 가장 편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세계를 저희가 가상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현실 세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요 이제 현실 세계에 가까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카메라를 찍은 위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 기반의 CG를 입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강가상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전부 다 CG, 가상현실인데 거기에다가 현실 기반의 어떤 데이터나 영상 같은 것들을 넣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통 증강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칭하는 것이 확장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XR이라는 용어보다는 MR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MR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XR이라는 명칭으로 합쳐져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술은 주로 증강현실 기술, 카메라, 현실 기반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입히는 이런 증강현실 기술과 또 다른 말씀드렸던 가상현실 기술, VR 기술들이 주요 이슈 사항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옛날 얘기긴 한데요. 이제 최초의 VR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동영상이 아니라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은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가 붙여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영상이 들어오냐면 가상현실에 대한 영상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어떤 웹캠이 달려 있고 제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그 웹캠에 같이 움직여서 외부 영상을 들여오는 가장 초기 버전의 VR 기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60년대 초반에 센소라마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기기가 큽니다. 이 안에 어떤 대형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고 어떤 소리가 난다거나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줘서 이것도 일련의 최초의 뭐 VR 기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D 영상과 3D 영상은 입체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라면은 입체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기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 HMD라고 불리는 이제 VR 전용 기기가 있습니다. 이 VR 전용 기기도 단순하게 우리가 TV 보듯이 영상을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에 양한 시차를 준 영상을 저에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정 물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인지하게 돼서 입체 영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최근에 HMD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HMD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반 서더랜드라는 분이 지금 보면은 너무나 조악하고 굉장히 거대한 작품인데 여기 화질이 약간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카메라 영상에다가 가상으로 정육각형의 어떤 하얀색 면을 잠깐만 다시 보이면 이런 걸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최초의 저희가 VR 기기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굉장히 무겁고 일반 가정에서는 할 수 없이 그냥 연구소에서만 특정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로 활용이 됐고요. 또 이게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천장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임의 제약이 굉장히 컸었던 그래서 실험적인 용도로만 많이 활용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사에서 VR을 여러 가지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VR 기기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인터페이스들 여기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이제 탄다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는 것과 약간 흡사한 이제 VR 기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햅틱 기술이 포함이 돼서 가상이지만 제가 어떤 객체를 만져본다거나 뭐 터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표현될 수 있는 이런 VR 기기들이 이제 나사에서 개발돼서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침체기가 한번 도래하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몇 번 보여드렸고 아래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무거움, 그 다음에 사용성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 가지고 VR 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착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불과 1-200g만 가지고 하더라도 장시간 착용했을 때 어깨가 결린다든지 목의 움직임이 좀 부담스럽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과거의 기기들은 굉장히 무겁고 또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 조악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뒤에 이제 레이턴시 기능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어떤 움직임을 가졌을 때 디스플레이가 내 움직임을 그대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고 나서 1초 뒤에 영상이 따라오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멀미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VR이 이제 침체기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최근 얘기인데, 이제 VR 기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하고 전혀 달랐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봤었을 때 기존에는 이게 너무나 조악한 영상이다 그래서 가짜라는 게 너무나 확연했는데, 최근의 영상들은 이게 여러 가지 VR 엔진이라든지 3D 엔진들이 잘 제공이 돼가지고 현실과 비슷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턴시 기술들이 많이 보강이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좌측을 쳐다봤을 때 영상도 똑같이 저를 좌측으로 따라오게 이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 많이 따라와졌습니다. 이제 20ms까지 지금 그 이하로 지금 따라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1초 이상의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멀미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대표적인 HMD 제조사들인데, 이 이후에 이제 피코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참전을 함으로써 VR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VR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크게 시장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산업군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혹시 3D TV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3D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어떤 안경을 썼을 때 이제 입체감, 사물이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를 느낄 수 있는 3D TV가 시장에 나왔었는데, 하드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정작 그것을 즐길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죽어서 현재로는 3D TV를 제조하지 않는 상황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극장이나 테마파크에 가시면은 어떤 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의 3D TV하고 비슷한 기술들을 활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요소 기술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전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구글의 카드보드라 그래가지고 구글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이 종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잘라서 양한 시차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한 시차 영상을 만들어내면 그 영상의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입체감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입체 영상을 느낄 수 있는, 혹은 VR 영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도 많이 활발히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HMD 장비라기보다는 여기 뚜껑을 열면은 스마트폰을 탈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VR 컨텐츠를 체험하도록 되어져 있었고요. 여기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림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아지기도 했고, 그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앞에 HMD 단말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참전을 해서 VR 컨텐츠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VR 시스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과 또 하나는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입니다.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야를 완전히 차단을 해서 특정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HMD 기기를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게임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아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보셨던 HMD는 제가 시야를 차단했고 디스플레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현실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근데 비몰입형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안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컨텐츠만 가상현실이고 그 외에는 일반 저희 현실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D 게임이나 2D 게임 같은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비몰입형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체험하시는 모든 일련의 컨텐츠들이 전부 다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VR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를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VR 전용 단말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목적용으로 만들어진 VR 전용 기기를 저희가 HMD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HMD 안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을 합니다. 여기 다양한 센서, 자이로 센서라든지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고개를 움직인다거나 어떤 방향을 주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나온 단말기들은 이 안에 이 눈동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컨텐츠가 다양하게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HMD 기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인데요. 이제 필드 오브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이 보통 120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는 이제 주변 시라 그래가지고 최대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한번 손을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눈 옆으로 손을 가져다 대시면 옆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정확히 보이진 않고. 하지만 이 손을 가까이 가져다 보시면은 이제 이 필드 오브 뷰 120도 안쪽은 저희가 영상이 손을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개발자 입장에서 필드 오브 뷰는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시야각을 저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M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임을 가지고 영상 디스플레이가 같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야각을 저희가 필드 오브 뷰라 그래가지고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을 제시하는 용어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HMD 착용을 해보셨거나 혹은 차후에 착용해 보실 분들은 보시면은 그 HMD 기기 안에 보면은 여기 렌즈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렌즈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람마다 이 동공 간의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약 6.5cm가 되고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6.3cm 정도가 되는데 이 양안에 대한 거리감에 따라서 입체감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시야가 흐리거나 빛번지, 피로감 유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체감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거나 혹은 입체감이 너무 적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장치들은 사용자가 그 입체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기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지금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은 모니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움직이면서 아무리 좌우로 봐도 영상은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HMD를 이용을 하시면은 제 앞에 모니터가 하나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가상 세계를 똑같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6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하는데 로테이션,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세계,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앞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 총 3개 축을 해가지고 보통 HMD 같은 경우는 6degree of freedom이라 해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영상을 저에게 실시간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턴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하나인데 이 레이턴시가 빠르지 않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움직임을 갔을 때 영상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좌측을 봤는데 1초 뒤에 좌측 영상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표현드렸던 멀미가 난다거나 이게 입체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부자연스러운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20ms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멀미 효과가 많이 감소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디스플레이들은 전부 다 20 밀리세컨드 이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몇 년 전에 혹시 HND를 착용을 해보셨다면 그때하고 요즘 나오는 단말기하고는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거의 없어서 이 레이턴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현실처럼 많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괜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중에 뭐 다른 것들은 주요하게 보실 필요 없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검은색 상자 같은 게 두 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한 시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볼 수 있는 영상과 오른쪽에 있는 볼 수 있는 영상을 두 개로 분리를 해내고요. 이게 똑같은 영상을 여기다 투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습니다. 움직임의 차이를 만들어서 어떤 것들은 가까이 보이고 어떤 것들은 멀리 보이게 하는 원리가 요 양한 시차, 스테레오스코픽 기술을 적용해서 양한 시차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사실은 1시간 미만으로 제약되어 있고 영상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최근에 이제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임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비트핏 세이버라는 건데 HND를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움직이다 보면은 가상 공간에 어떤 블록들이 저 앞에 날라옵니다. 그럼 그 블록들을 칼로 베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봤을 때는 그냥 2D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ND를 착용하시면은 양한 시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블록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었을 때 이런 회전축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배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VR 챗이라고 해서 과거에 저희가 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주로 재직자들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키보드로 채팅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 이후로 이제 보이스 챗 저희가 통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비디오를 이용한 이런 화상 통화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화상으로 통화를 진행을 하실 텐데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화상 통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뭐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테마룸에 들어가서 같은 테마를 즐긴다거나 혹은 뭐 게임을 참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화상 통신을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과거의 VR은 스탠드얼론으로 혼자만 그 어떤 컨텐츠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시에 다수 사용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플레이를 동시에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다양한 사례로 이루어지는 게 최근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건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건설 분야에서 실제 얼핏 보면은 실용상 같은데 이제 얼리얼이라는 3D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현실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실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건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가상현실로 실제 그 공간에 가서 어떤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지 느끼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 좌측 같은 경우는 공사 전에 저희가 미리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데 이 안에 있는 뭐 책상에 대한 색이라든지 책상에 대한 뭐 크기라든지 뭐 의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 기반으로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꿔볼 수가 있고 제가 저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최근에 건설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즈도 지금 뭐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어떤 객체를 변화해 본다거나 뭐 색을 변화시킨다거나 디자인을 변화시킨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설계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그냥 PC 모니터만 바라보셨는데 실제 완성되고 나면은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실제 디자인하시는 설계자분뿐만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제가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설계사가 저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가령 동선은 뭐 이렇게 직접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여기는 뭐 계단을 조금 뭐 높게 달라거나 혹은 계단 대신에 뭐 어떤 뭐 길로 만들어 달라거나 뭐 이런 용도로 자유자재로 건설 분야에서 설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에서 자동차 조립하고 분리하는 그런 용 가상현실 시스템을 조립한 사례가 되겠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에서 가상현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XR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디자이너분이 종이에 설계를 한다거나 컴퓨터 안에서만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마음대로 설계를, 실측 기반으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색을 마음대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또 좀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각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는 한 명이 VR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수 접속자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뭐 이런 뭐 디자인 분야에서도 당연히 이제 가상현실을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엔진이 어떻게 잘 동작이 되고 있는지, 혹은 뭐 유속을 그 바람의 풍속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상현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과거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를 표현을 했다면, 최근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움직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수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와 같은 형태들도 많이 구성돼서 제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용어로는 이제 제조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최근에는 여기는 지금 설계나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됐지만은 공장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로 지금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움직임을 갖거나 최적화된 물건을 출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 국가산단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360 VR이라 그래가지고 입체 영상을 미리 찍은 다음에 내가 가보지 못한 관광지를 체험해보는 영상이 되겠고요. 얘는 일종의 카메라로 찍은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 안에 지금 들어가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특성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사건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가 본다거나, 그래서 체험도 가능한 것이 이 XR 컨텐츠, VR 컨텐츠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2D 게임을 하시는 거하고, 그 모니터에서 비몰입형 시스템에서 보시는 3D하고 HMD를 착용한 3D는 입체감 때문에 굉장히 큰 그 현실성과 차별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더를 이용을 한 건데, 360 VR을 착용한 그 드론을 이용한 영상을 움직임을 그대로 넣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여행 분야에서도 이 컨텐츠 활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거 교육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 보조용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 용어에 대한 설명들로 이제 그 시각화를 돕는다고 했는데, 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령 화학 실험을 했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섞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인데, 이 교육 콘텐츠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 2D 종이로만 볼 수 있는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가령 용암, 마그마의 뭐 분출이다 이랬을 때 현실에서는 저희가 체험해 볼 수는 없지만은 가상현실로 이 화산 안에 들어가 본다거나 어떤 화학적 용해 반응이라거나 아니면 DNA 구조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최근에 VR 콘텐츠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는 이제 이론 교육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몸을 쓸 수 있는 실습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몇 년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체 교육이 불가능했었고요. 또 황사로 인해서 저희 학생들이 외부에서 체육 활동을 많이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여러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VR 체육 교육 쪽으로도 최근에 많이 이 컨텐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이 비몰입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체육활동,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반응들도 좋아졌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가상현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황사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학교에 못 갔다 그래도 집에 있었을 때 체육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교육을 많이 교육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좌측은 이제 뇌파나 치매 치료 같은 것을 시각화하면서 쓰는 그런 활용 사례가 되겠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의 훈련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의학 분야에서 의사 선생님들 잠깐 말씀 들어보면은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령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어떤 기관들을 모두 다 제공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영상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가령 어떤 뭐 특정 기관이나 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이 하나하나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의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가령 저희가 비행기나 아니면 저희 장갑차나 수십억에서 수백억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훈련하기 위해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이것을 멈춰낼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개인당, 훈련생당 하나씩 다 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 VR 컨텐츠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점인데요. 과거에 이제 영화나 게임이 완전히 독립되어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그게 약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이드라는 회사에서 데모 영상으로 만든 건데 현실 공간에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체험하는데 만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실 공간에서 그냥 회색 벽인데 제가 HMD를 착용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과 가상에 융합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XR이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 제가 저렇게 보이고 양한 시차 영상을 만들어서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는 지금 그냥 움직임을 가는데 3D 프린팅 기술을 인해서 개인 맞춤형 어떤 장치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눈이지만 제가 HMD를 착용을 하면은 어떤 특정 환경이 구축이 되고 여기도 그냥 원통인데 그래픽스를 입히고 나면은 이 안에 어떤 생물체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냥 검은색 판이지만 HMD를 쓰면은 이게 대형 디스플레이가 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기 이제 4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을 준다거나 영상에서 비가 내리면은 습기가 온다거나 후각 정보를 준다거나 다양한 형태도 되고요. 또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라이더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동차를 탔었을 때 실제 그 움직임을 그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보면은 다중 사용자가 하나의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 근처에서 같은 룸 안에서 컨텐츠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국가가 다른 지역에서 한국에서 플레이, 미국에서 플레이, 호주에서 하는 플레이인 사람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컨텐츠를 같이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화 컨텐츠는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영화가 다양한 스토리를 갖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것이 게임 형태로 저희가 체험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콘텐츠는 영화에서 게임과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입니다. 먼저 아래쪽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는 주로 스마트폰 카메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카메라가 있고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도 펩시에서 버스 정류장을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쪽 반대편에 카메라를 넣어놔서 실제 유리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강현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에다가 가상의 객체들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하시던 분인데 영상을 합성을 해서 없애고 요 문어 다리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사람을 가져간다거나 뭐 외계인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거나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갈수록 이제 현실 기반의 가상현실을 입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TV에서 나오는 자막처럼 화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그래픽스가 입혀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조금 더 현실감을 느끼는 컨텐츠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강현실 시스템은 현실 세계가 베이스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CG를 입히는 일련의 과정인데 현실 세계를 먼저 인식을 하는 그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앞서 잠깐 강의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혼합현실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이제 혼합현실이라는 용어보다는 XR, Extended Reality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카메라로 찍기만 있으면은 그게 리얼월드가 되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위에다가 저희가 뭐 예전에 스노우 앱처럼 제 얼굴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에 어떤 캐릭터를 붙인다거나 그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똑같이 움직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증강현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강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스인 세계인데 실공간에 있는 어떤 객체를 입력해서 넣는 겁니다. 여기는 현실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입혔다 그러면은 증강가상은 컴퓨터 그래픽스 환경에 현실의 데이터를 입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상현실은 3D 게임 생각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강가상은 사실은 일반 분들이 접하게 될 환경은 많이 제공이 안 될 거고요. 일반 분들은 아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네,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이제 시스루라고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현실 세계를 뭔가 만들어주고요. 그냥 아까 TV 자막처럼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래픽스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 어떤 바닥이 있으면 바닥 위에 물체를 놓는다거나 앞에 사물이 있다면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과정들로 증강현실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현상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현실 기술이 주로 CG 위주였다면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컴퓨터 비전이라는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R 기술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타겟이 되는 것은 현실 기반의 어떤 CG를 입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컴퓨터, 센서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AR 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촬영만 하고 제가 볼 수 없다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촬영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고요. 그 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센싱하는 해석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지작의 센서라든지 뭐 GPS 기술들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기술들을 요소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AR 기술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S는 아마 지금도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요. 특정 마커를 인식해서 객체를 3D 객체 CG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특정 영상 2D 영상을 인식해서 한다거나 또 3D 객체를 3D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를 인식하는 기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CG 기술이라든지 뭐 인터페이스 관점입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한다거나 뭐 동작 인식 기술이나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또 여기에서도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스마트폰으로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말기를 이용해서 시스루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공간에 어떤 공간이 보이고요. 그 위에 가상현실이 띄어지는 컴퓨터 그래픽이 띄어지는데 얘가 허공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바닥이 있으면 바닥 위에
뭔가 움직임을 있는 것처럼, 그럼 제가 왼쪽에서 본 것과 오른쪽에서 본 것이 다르게 보이도록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AR 기술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트래킹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에다가 어떤 과거 아까 제가 교육 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는 제가 가본 적이 없었던 어떤 컨텐츠들을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준다거나, 뭐 요소 기술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해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브젝트 트래킹은 아까 그 영상이 2D였다고 얘는 3D 형상을 인식을 합니다. 3D 형상을 인식을 해서 움직임을 가졌을 때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저희가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소 기술이 되겠고요. 또 이 안쪽에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냥 올려놓는데, 최근의 기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링도 같이 해줍니다. 얘가 방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가 됐다 그러면 내 방 사이즈에 이 소파가 놓을 수 있는지, 혹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줄이는데 그냥 이 형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보다 사이즈가 작은 소파를 넣어 본다든지 그런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비주얼 슬램 혹은 뭐 비전 베이스드 슬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제가 어떤 위치의 움직임을 가졌을 때 로봇 청소기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처음에 가정에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 맵을 형성을 하고요. 그 맵 형성된 곳에 청소한 곳을 또 가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맵을 형성하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어서 청소가 어느 위치는 됐고 어느 위치는 안 됐다, 요거를 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을 저희가 비전 베이스드 슬랩 혹은 비주얼 슬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뭐 요소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요. 대표적인 요소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적인 또 활용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상현실이 주로 훈련 컨텐츠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증강현실도 사실은 훈련이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VR로 사전에 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공간에 가서 뭔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사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가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이 물체에 대한 뭐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허공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종이로 막 찾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사물만 쳐다보면은 그 사물에 대한 매뉴얼을 여기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그 사물에 대한 매뉴얼이 입체적으로 띄워져 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사물 위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움직여져 가지고 얘는 어떤 부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용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액정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태블릿 PC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스마트 글래스는 보통 충전이 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장시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이용하는 게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뭐 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낙서처럼 보이지만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있는 어떤 기술자에게 뭐 이 부분을 뭐 수리해야 된다거나 뭐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때 매뉴얼이 이렇게 그래픽이 저절로 입힙니다. 현실 기반에 뭐가 깜빡깜빡하면서 이 부품을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교육 훈련 부분에서도 이 증강현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메타버스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마찬가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작업장에 들어가면은, 기존에는 제가 미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안경을 이용해서 갔다가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비 매뉴얼이 뜨면은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비숙련자지만은 숙련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 역할도 최근에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홍보 사례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찍으면은 그 물체에 홍보 객체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마케팅 요소로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예술 분야에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가상으로 뭔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네트워크 기반의 현실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은 불특정 다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서 가상현실에서 그리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뭔가 그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A 사람이 그린 거, B 사람이 그린 거, C 사람이 그린 게 미술 쪽에서 미디어 아트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레고 하시면은 조립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조립 용도로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고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조립한 어떤 블럭이 있다면 얘를 찍고 나면은 그 블럭 위에 어떤 컨텐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영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허공에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성 위에 어떤 캐릭터가 있었으면 제가 왼쪽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얘가 성 위에 그대로 고정한 것처럼 보여서 조금 더 몰입감이 높아지고요. 이제 영상에서 나오겠지만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어떤 뭐 홍보 이벤트라든지 교육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증강현실 콘텐츠를 이용한 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동기유발이나 흥미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존의 이제 증강현실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동기유발, 흥미,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터치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 있었을 때는 움직이질 않는데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그 어떤 특정 뭐 공룡에 대한 뭐 역사를 인식을 한다 그랬을 때 공룡 뼈나 공룡 표범만 보는데 이제 제가 그걸 찍어보면 실제 공룡이 어떻게 움직였고 공룡 소리는 어땠고 이런 재미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들이 그런 요소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크게 나눌 건 아니지만 증강현실 중에 최근에 이제 용어 중에 이제 모바일 AR이라는 용어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봤던 것처럼 증강현실 하시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모바일 AR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꼭 모바일일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AR 기기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이기 때문에 모바일 AR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인식을 하고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현장을 인식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위에 가상의 객체를 입혀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AR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바일 AR 기술을 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니티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뷰포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뷰포리아는 어떤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쉽게 개발자에게 주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티는 앞서 보여드렸던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구글용, 그 다음에 iOS용 이제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뷰포리아나 이제 유니티 안에 두 개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3D 엔진 중에 대표적인 게 유니티하고 언리얼이 있는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중적인 거는 유니티가 조금 더 많고, 언리얼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전문가 위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안에는 뷰포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인식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뷰포리아가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기능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이제 AR 파운데이션이라고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마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뷰포리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손쉽게 제공이 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AR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인데요. 뭐 패션 분야에서 지금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착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어떤 모델을 넣으면은 보통 저희가 안경점 가서 제가 안경을 써보고 거울로 이렇게 들여다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안경 모델을 넣으면은 제 얼굴에 딱 붙는 것처럼 안경이 뭐 색도 바꿔보고요, 모양도 바꿔보고 왼쪽도 쳐다보고 오른쪽도 쳐다보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패션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안경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이셔츠 지금 오늘 하늘색을 입고 있었는데 뭐 흰색도 넣어볼 수가 있고, 뭐 하와이안 셔츠로도 바꿔볼 수 있고, 정장 대신에 티셔츠로도 바꿔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도 구성이 되고 있고, 이케아 앱 같은 경우는
가구 공간을 인식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공간에다가 CG만 딱 입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공간 위에 제가 소파를 갖다 놓으면은 이 소파 사이즈가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공간의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뭐 색상도 바꾼다 본다거나 모양도 자유롭게 바꿔보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MR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빼긴 했는데 앞서 사실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AR 기술과 VR 기술의 혼합되는 형태다. 그래서 혼합 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혼합 현실이라는 용어보다는 XR, Extended Reality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경계 부분입니다. AR, VR을 같이 합친 것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어쩔 때는 VR이었다가 어쩔 때는 AR이었다가 두 개가 동시에 됐다. 그런 의미에서 MR이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세계관을 사용자 경험을 준다 그래서 XR, 확장 현실이라는 용어로 지금 총칭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 현실이라는 용어보다는 최근에는 확장 현실 혹은 XR이라는 용어로 거의 총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VR은 주로 가상의 허구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현실 기반인 그 현실이 아닌 것을 가상 현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AR 기술 같은 경우는 현실을 제가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뭐가 써 있냐 그러면 사실은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 가상현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숲을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 놨다는 이 그림이고요. 요쪽 그림은 사진으로 이 카메라로 영상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어떤 나무고 지금 습도는 어떻고 뭐 어떤 환경은 어떻고 방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지금 카메라 영상 위에다가 증강시켰다 그래서 얘가 AR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얘가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VR 기술이고 어떤 게 AR 기술이고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CGCV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같이 활용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MR이라는 용어보다는 새로운 확장된 현실의 개념에 사용자 경험을 준다 그래서 XR, 확장 현실이라는 기술들이 지금 용어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요소 기술들로 보면은 이제 그래픽스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트래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상을 해석하는 그런 요소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 MR로 되어 있지만 사실 XR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에는 두 개가 같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잠깐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예정인데요. 대표적인 XR, MR 그 디바이스가 홀로렌즈가 되겠습니다. MS에서 만든 장치가 되겠고요. 여기 그 투명처럼 보이는 글래스가 있고 요 위쪽에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시스루 디스플레이가 돼가지고 현실 공간은 그냥 저희가 선글라스 낀 것처럼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그 위에 그래픽스를 입혔는데 이게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가상의 그 현실의 바닥에다가 어떤 그래픽을 뭔가 움직여 놓아두면은 얘가 제 시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자체는 뭐 출시 당시에는 뭐 5, 600만 원 이상이 지금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가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봤었을 때는 얘가 허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움직여 본다거나 데이터를 활용해 본다거나 그리고 얘가 화상 통신도 가능합니다. 제가 비전문가면은 어떤 가상현실로 혹은 증강현실로 여기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혹은 실제 존재하는 것 위에다가 그래픽을 입혀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 때 옆에서 화상으로 여기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사용자 그 전문가가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MS에서 이것을 그 데모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뭐 이것처럼 지금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협업 툴을 MS에서 만든 것이 이제 메쉬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메쉬를 이용한 지금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 홀로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또 현실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제가 테이블 위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은 그 같이 테이블 위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데모 영상입니다. 나중에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스킵은 하지만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MS 홀로렌즈나 혹은 MS 메쉬라고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통칭하겠지만 이 XR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무한히 확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제조, 설비, 의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최근에는 안 되도록 잘 만들어서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현실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VR이냐 AR이냐 이건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었냐, 현실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을 입혔냐. 그리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현실같이 만들고 혹은 반대로 현실에 가상인 것을 넣어가지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확장된 경험을 주어준다. 그래서 확장현실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MS 이머전이라 그래가지고 확장현실 하나 그냥 사례입니다. 방 자체를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요. 이 모니터 안에서만 저희가 어떤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가 컨텐츠화가 되고 또 여기 나중에 보면 떨림이 보이는데 카메라로 뭔가 영상을 인식을 한 다음에 얘도 입체적으로 저에게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키바다 놓쳤는데 여기서 움직임을 갖고 있게 저 현실 기반의 실제 저 책장이 있는데 책장이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도 그래서 요 가상현실이 바깥에 이제 확장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확장현실의 하나의 데모로 또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YTN에서 만든 확장현실에 대한 데모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말을 좀 많이 빨리 했는데 이게 한 1분가량 되는 영상입니다. 요거를 보고 제가 1시간 이내에 딱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확장현실은 가상현실일 수도 있고요. 증강현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수 사용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안이 나왔는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증강현실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VR과 AR에 대한 혼합현실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확장현실 XR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통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려는 혹은 개발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은 XR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처럼 증강현실이 될지 혹은 가상현실이 될지 혹은 그것을 확장현실 개념으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이제 개발자의 관점에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눈 분량을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굉장히 빨려졌는데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혹은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이게 제 학교 메일입니다. 제 메일 계정으로 궁금증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